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5강 시간입니다. 자, 1강부터 4강까지는 장소에 대한 명사, 또 동사형용사의 활용, 문법적인 부분, 조사와 어미, 또 문법적인 부분까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이거 정말 잘 아는데 너무 쉽다라고 생각한 학생들도 계실 거고 아니야 나는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았구나 라고 확인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그런 한국어 지식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문제 유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어떤 문제든 문제가 요구하는 답,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 문제 유형을 먼저 미리 연습을 하면 그 문제 제목, 이 지시문만 봐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구나를 바로 알 수 있죠. 자, 이 방법은 세계에서 공통적인 방법이에요. 문제를 볼까요? 자, 문맥을 파악하고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찾는 문제인데 잠깐만요. 선생님이 펜을 갖고 자, 문맥을 파악하고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찾는 것이 유형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일단 글을 줘요. 글을 주고 여기에서 괄호에 들어갈 요 말, 그렇죠?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를 먼저 보는 거예요. 떡볶이, 카메라, 한복, 신발이네요. 떡볶이 먹는 거예요. 카메라는 찍는 거고 한복은 입는 거예요. 튼튼한 신발은 신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만 이 괄호 앞에 이 괄호가 있는 문장만 읽어도 사실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문맥이잖아. 문맥. 문맥은 컨텍스트, 즉 이 문장에서 알맞은 내용을 찾아라 라는 말이니까 경복궁 근처에 한복 가게에서 빌려 입어요. 자, 한복 가게야. 그죠? 문제가 너무 쉽죠. 한복 가게 빌려서 입는 거예요. 여기서 입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떡볶이 입나요? 큰일 나요. 신발 신습니다. 신발은 신다. 그죠? 신이에요. 신다. 카메라는 찍다, 사진을. 떡볶이는 먹다고, 한복은 입다잖아요. 근데 결국 정답은 바로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다 읽고 나 모르는 거 있어 라고 이해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만 보고 그 괄호가 있는 문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빨리 찾는 거죠. 자,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리에 씨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친구와 함께 경복궁에 놀러 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경복궁 근처의 한복 가게에서 땡땡땡 빌려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을 계획입니다. 리에 씨가 집을 나서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흐려졌습니다. 자, 우리 이 문장에서 사진도 찍을 계획 때문에 무거운 카메라를 고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로 있는 앞뒤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는 풀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답만 딱 찾고 넘어가면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다 읽어보고 모르는 거 찾아보면서 한국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우리 책에 정답 있죠. 떡볶이와 어울리는 동사, 카메라와 어울리는 동사, 신발과 어울리는 동사는 이렇다. 이건 문제를 푸는 팁이에요. 전체 내용을 함께 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지문과 같은 내용을 담은 선지 고르기. 이 선지라는 건 1번, 2번, 3번, 4번 이거 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문은
이제 여기 들어올 여기 내용들, 여기 올 내용을 지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내용. 자, 같은 내용 찾기, 같은 내용. 여기 1, 2, 3, 4가 뜰 거예요. 같은 내용을 찾고, 또 제목, 중심 내용을 찾고,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자, 명절 음식인,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공부 겸. 떡국을 요리하기 위해서 먼저 떡을 물에 불려둬야 합니다. 선생님이 문장을 끊어 읽었죠. 이렇게. 문장을 끊어 읽는 게 중요합니다. 명절 음식인 떡국. 떡국은 명절 음식이에요. 요리하기 위해서 뭘 해요? 먼저 떡을 물에 불려둬야 합니다. 고기로 육수를 끓인 후에, 자, 친절하게 여기 쉼표를 찍었어요. 끊어 읽으면 됩니다. 국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국간장이 뭐야?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은 읽어가는 거예요. 불린 떡을 불렸잖아요. 그렇죠? 불린 떡을 넣고 떡이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끓인 후에, 자, 끓여요. 고기, 달걀 지단. 지단이 뭐예요? 몰라, 괜찮아요. 김가루, 김은 아는데 김가루. 김이에요. 작은 김. 파 등을 예쁘게 고명으로 올려주고, 고명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올려주는데 위에 올리나 봐요. 참기름을 살짝 조금이죠. 뿌리면 맛있는 떡국 완성입니다. 자,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도 떡국은 알잖아요. 먹는 거예요. 요리 방법. 떡국의 요리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어려운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내용, 이것과 같은 내용은 뭘까요? 떡은 물에 불리지 않아도 된다. 자, 이런 표현 찾으면 돼요. 물에 불려둬야 하다. 틀렸네요. 그렇죠. 떡국은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소금이란 말이 안 나왔죠. 간을 맞추다. 간을 맞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찾으면 되죠. 간을 맞춘다. 여기 있잖아. 근데 소금이에요? 아니죠. 국간장이래요. 간장. 국에 넣는 간장. 그런 게 있어요. 자, 소금 틀렸죠. 육수는 사태 같은 고기로 끓인다. 어디 보자. 고기로 육수를 찾았죠. 육수는 끓인, 근데 고기는 맞는데 사태 같으니 뭔지 모르겠어요. 안 나왔어요. 킵, 그냥 두세요. 고명 찾았다. 고명에는 김치, 마늘, 아니잖아요. 고기, 달걀, 김가루, 파죠. 김치, 마늘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기로 끓인다 맞잖아요. 사태가 무슨 말인지 모를 뿐이죠, 우리가. 이게 정답이죠. 사태는 소고기의 한 부분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찾는 거는 단어를 찾아서 하나씩 가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답이 보이는 오답 해설, 떡은 불려두어야 한다고 써 있고 떡국은 국간장이다. 고명은 그렇다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 잡히는 개념 먼저 읽은 후에 지문을 읽으면서 일치하는 내용 단어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지문과 같은 내용 똑같아요. 제목, 중심 내용. 이번 문제는 중심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같은 내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명절 음식인 떡국을 요리하기 위해서 먼저 떡을 물에 불려둬야 합니다. 고기로, 어떤 고기? 생각나는 사람? 그렇죠. 사태. 고기로 육수를 끓인 후에 무엇으로? 국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불린 떡을 넣고 떡이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끓인 후에 고명 올립니다. 자, 떡국이 있어요. 떡국이 이렇게 떡이 들어간 떡국이 있으면 이 위에 맛있는 것들을 올려서 예쁘게 만들어서 같이 먹습니다. 고기, 달걀, 김가루, 파. 근데 김이고 달걀인데 지단이라는 표현은 달걀을 얇게 붙여서 얇게 썰어서 이렇게 위에 뿌려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찾아보세요. 파 등을 예쁘게 고명으로 올려주고 참기름을 많이 살짝 뿌리면 맛있는 떡국 완성입니다. 자, 이 텍스트 머릿속에 이해가 됐죠? 제목이 뭘까요? 제목, 중심 내용 제목. 떡국의 유래라는 말을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 없겠죠. 유래는 떡국은 옛날 무슨 시대에 누가 만들었고 언제 어떻게. 유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돼요. 유래 없습니다.
떡국 끓이는 법, 있는데요? 떡국 끓이는 법인데요? 일단 오케이. 다른 문제도 봐야 해요. 다른 선지도. 떡국의 문화 없잖아요. 떡국은 어떤 문화다. 설명이 없죠. 떡국 위험해요? 떡국이 위험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떡국을 많이 먹으면 나이를 많이 먹는 위험함이 있죠. 농담입니다. 떡국 많이 먹어도 나이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벌써 한 1000살 정도 돼야 돼요. 1000살. 자, 정답은 뭔가요? 떡국 끓이는 법이죠.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뭐 요런 부분들 방금 설명했고요. 먼저 예를 읽고 이걸 읽으면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다. 앞서 설명했죠. 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는가. 학습자들이 이 문제에서 무엇을 찾아서 써야 하는가를 빨리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문제를 통해서 내용이 맞는지 또 제목은 어떤지 확인해 봤습니다. 5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6강에서 또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